자, 여러 가지 방정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었던 고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까지 공부했었는데, 연립 방정식 중에서 여러분 3원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그 옛날 말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미지수가 3개고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돼 있을 때는 사자가 그 새끼 얼룩말 잡듯이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거 한 문자를 소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한 문자 소거하고요. 또 다른 두 개의 식을 가지고 한 문자를 소거하게 되면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미지수 2개짜리 1차 연립 방정식이 되거든요. 그거 풀어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머지 하나의 문자의 값도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다지 어렵지 않았었던 거고, 오늘 유제 5번부터 갈 차례인데요. 유제 5번은 저번 시간 했었던 거, 그죠? 유제 6번부터 갈 차례인데, 유제 6번은 조금 좀 특이한 꼴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 두 개에서 y 없애버리고 이 두 개에서 y를 없애버리면 x와 z에 대한 식이 나오고, 그거를 얘랑 연립하면 z값과 x값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y를 없애면 얘도 지금 y가 없고 여기도 y가 없으니까 일단 두 식을 빼버리면 이거 y 없애버리고요. 여기서 이걸 빼면 x-z 이렇게 나오고 2에서 1 빼니까 얼마야? 1.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연립 방식 풀면 되죠. 이렇게 두 개. 어떻게 해요? 하나는 xz, 하나도 xz니까 두 개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죠. 더하면 얼마야? 2x. 더하면 얼마야? 6.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3. x가 나왔으니까 z도 나오겠죠? x 대신 3 대입하면 z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충분히 구할 수 있고. y 하나만 더 구하면 되는데 x가 3 나왔으니까 y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게 답 나오잖아요. 이거 충분히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패턴, 이런 독특한 패턴을 이렇게 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딱 보니까 지금 x가 2개죠. 전체적으로 좌변 전체 3개씩에 있는 좌변을 한꺼번에 보면 x가 지금 2개고요. y도 2개고 z가 2개야. 모두 다 2개씩이잖아. 이럴 때는 변변을 그냥 통째로 더해요. 아주 특이하게. 한 문자를 소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더해버리자. 통째로 더하면 x도 2개고 y도 2개고 z도 2개니까 2배에 대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쓸 수 있고, 왜 이거 전개하면 x 2개, y 2개, z 2개 이런 뜻이니까요. 되죠? 우변은 여기 있는 거 싹 다 더하는 건데 2와 1과 5를 더해버리니까 얼마야 시작?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어요? 따라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이렇게 가는 거고, 양변을 2로 나눠버리니까 얼마예요 시작?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선생님 x도 안 구하고 y도 안 구하고 z도 안 구했는데, 하지만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왜? 여기 y 플러스 z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1이거든요. 그러면 x 얼마겠어요? 3이죠. 3 더하기 1이 4니까. 곧바로 나와버리네. 선생님 x가 곧바로 나오고요. 또 하나, x 플러스 y가 2라고 그랬으니까 2의 선생님 1이에요. 얘가 2면 z는 얼마야? 2 더하기 2가 4니까 z는 2군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잖아. y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씩 얘 이용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거 이용해야 된다. 3개 다 더해서 4라면서. 3개 다 더해서 4니까 이게 다 더해서 4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더하면 5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해. 이렇게 가셔도 되고.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z의 개수보다 똑같을 때는, 이럴 때는 변변을 그냥 통째로 더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냥 한 번만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유제 6번에 2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x를 보니까 다 더했다고 생각해보면 얼마야 시작? 4x. y도 다 더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시작. 4y. z도 다 더했다고 생각해보세요. 4z. 다 4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통째로 더하자 이거지. 특이하게. 딱 보면 여러분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돼버리니까 4배에 대해서 x도 4개, y도 4개, z도 4개니까 이렇게 처리하실 수 있고, 이거 싹 다 더하면 얼마야 시작? 8 이렇게. 따라서 양면을 4로 나누면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나오고요. 4로 나누니까 얼마야 시작?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2가 못생겼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어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가 돼버렸다.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2가 됐다. 이제 이걸 가지고 풀면 되는데, 뭐를 이용하면 될 것이냐? 결국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줄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x가 2개 있는 거니까 얘는 x 더하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지금 1이라는 뜻이죠. 이 x를 x 더하기 x하고 생각해버리면. 그런데 여기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라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2예요. 이게 지금 2. 그럼 x가 보이잖아. 이거 넘기면 되니까 얼마야 시작? 마이너스. 그래서 x 값을 구할 수 있구나. x를 마이너스 1.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x와 y와 z 값을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y도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는 지금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y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 근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라 그랬으니까 이게 y만 남겨놓고 2 넘겨버리면 기존에 있었던 2랑 사라지네요. y는 얼마야 시작? 0 이렇게. 됐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여기는 z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른 말로 x 플러스 y 플러스 z 2라 그랬죠. 2에다가 z를 더해서 5입니다. 따라서 z는 얼마입니까? 3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유제 6번은 저번 시간에 연습했었던 거 그 사자의 사냥 이야기 거기에서 조금은 좀 다르게 모두 다 x의 계수와 y의 계수와 z의 계수가 모두 다 똑같을 때는 통째로 변을 다 세 개의 변변을 각각 다 더해버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학생들도 사실 풀 수 있는 연립 방식이었어요. 이건 중학교 때도 나와요. 사실 조금 이렇게 어려운 중학교 문제에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수 고등학교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제냐면 1차와 2차가 연립돼 있을 때 이거 너무 중요하네. 어떻게? 1차와 2차가 연립. 증거는 다 뭐였어요? 중2 때 배웠었던 1차와 1차 이게 연립 아니면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미지수 3개짜리는 당연히 식이 3개 필요하니까 1차, 1차, 1차 요런 연립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1차로 돼 있는 연립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는 1차지만 하나는 몇 차가 된 거. 2차 패턴으로 바뀐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차, 1차, 2차, 2차잖아요. 그죠? 1차와 2차가 섞여 있는 거. 윗줄은 1차, 아랫줄은 2차다.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1차, 2차 연립 방식은 풀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얘는 확정돼 있다고요.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야. 무조건 어떻게 풀도록 돼 있냐? 1차를 2차에 대입하도록 돼 있어. 끝. 그게 그냥 풀이법 끝이에요. 어디다 대입한다고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도록 돼 있다.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1차, 2차 연립은 어떻게 한다고?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대입하기 편하도록 y는 x-를 이렇게 써볼까요? y는 x-이라고 써놓고 여기 있는 y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해버리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보세요.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5라는 식이었는데 y 대신 뭐를 대입하니까 x-를 대입해버리니까 결국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었다. 느껴지죠? 다시 1차와 2차 연립할 때는 뭐에 대입하도록 돼 있다고? 1차를 2차에 대입하도록 돼 있다. 1차를 2차에 대입하도록 돼 있으니까 y만 남겨놓고 항상 넘겨버리면 x-에다 대입하니까 요런 느낌이 되더라. 돼요? 그럼 끝났죠. x제곱이니까 2x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 뭐가 보여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보이고 이게 플러스 1인데 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 이퀄 이렇게 나오잖아. 양변을 뭘로 나눠버리면 돼요? 2로 나눠버리면 되지.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요. 2는 2니까 x 마이너스 2에 대해서 x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 됐어요? 따라서 x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2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1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1 또는 x 이퀄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x랑 y 순서상으로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우리들이 아니지. x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왔으면 각각의 x값에 해당되는 y값까지 처리해줘야지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x가 마이너스 1 때 y값 한번 찾아볼까요? y는 x에서 1 빼는 거니까 그래서 1 빼세요. 마이너스 1 빼세요. 1.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한 쌍, 두 쌍. 결국은 몇 쌍의 해? 두 쌍의 해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 이게 직선이니까 원과 직선 연립 방식 몇 푼다 그랬어. 교점 어떤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으면 직선이 있으면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또 한 점의 좌표가 2,1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사용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연립 방정식은 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교점의 좌표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왜? 뭐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도형에 대해서 아직 자세하게 안 배웠으니까 우리 방정식, 부등식 끝난 다음에 공부할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네. 이제 한 몇 강 지나고 나면 도형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때 다시 한번 연립 방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자고요. 지금은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습득하고 계시면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차와 2차가 연립됐을 때는 어디를 대입한다고?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어디를 어디다가? 1차를 2차에다가. 뭐에다가? 1차를 2차에다. 1차를 2차, 1차, 2차,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해버리면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제 7번. 얘는 몇 차? 1차. 이거 1차. 이거는 2차, 1차, 2차 상수. 하지만 얘는 전체적으로는 2차. 얘도 2차. 그러니까 x, y에 대한 이렇게 보는 거야. x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x, y 모두 다 변수니까 x, y에 관한 1차식, x, y에 관한 2차식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1차, 2차 연립이니까 당연히 1차를 2차에다 대입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고 대입하기 좋게 y는 3-x 이렇게 쓸까요? 3-x 이렇게 쓰자.
됐어요? 그 다음에 나 대입하자. 아, 선생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에 대해서 제곱 이퀄 4의 식이었는데요. y 대신 뭐를 대입했어요? 3 마이너스 x를 대입했어요. 전개해볼까요? 우리 우아하게 전개할 줄 알죠? 2차항 x제곱이니까 2x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화이팅! 2짠짠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6에 대해서 x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9죠. 그 다음에 이거 살짝 넘어오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인데, 마이너스 x까지 있으니까, 마이너스 7x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이구야. 됐어요? 마이너스 7x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9인데 5가 들어있으니, 4가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5 이퀄 제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 이거 인수분해 해야 돼요. 2일은 2 이렇게 냈고. 이거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할 수 있겠지,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얼마야, 시작? 2. 이렇게 하니까 얼마야, 시작? 5. 이 두 개의 숫자의 부호가 서로 같으면서 마이너스 7을 만들려면 둘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결국 2x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나 나오고. 자, 인수분해 했습니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됐어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우변 얼마야, 시작? 0 이렇게 돼 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 불러보실까요? 시작. 2분의 5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시작. x 이퀄 1 이렇게 돼 있다. 됐어요. x는 2분의 5와 x는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각각의 y 값을 찾아주시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y 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y 값은 어떻게 한다 그랬으니까 3에서 x를 빼는 거니까 3 빼기 이거. 그럼 얼마야 시작? 2분의 1. 아니면 뭐 두 개 더해서 3이 되도록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하면 첫 번째 근 하나 뭐 나오고요. 이거 나오고 또 하나는 이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연립방식 구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차와 2차 열대 했을 때 뭐에 대입한다고?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야. 여러분 그 수학을 좀 정복하려면 수학에서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만점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들의 목적은 좀 옛날에는 수학을 좀 못했지만 좀 잘한다는 소리를 듣자가 아니야. 남들보다 좀 잘하자도 아니야. 독보적으로 잘하자가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그건 최후의 목적이죠. 어디에서? 수능에서 가장 잘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고 있는 이 수업에서 만족시키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아주 무슨 문제인 거죠.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라는 건 다른 말로 고난도 문제라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수능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될 사람들이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완벽하게 다 풀 줄 알려면 하나도 안 틀리고 만점을 받으려면 대충 뭐 이렇게 한 뭐 80 몇 점 아니고 다 맞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도 문제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을 얘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죠. 연습할 때는 당연히 해설지 보지 말고 그렇지 5번 정도는 시도해봐라 이런 느낌. 그리고 한 문제당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정도 적어도 10분은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그 어려운 문제를 게임하는 느낌으로 반드시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느낌으로 반드시 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이게 지금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후기 보면 이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선생님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선생님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잘 되는 거 가지고 다 맞도록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맞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거는 여러분 보고 있는 지금 TV로 보고 있으면 TV 강의일 거고 인터넷으로 보고 있으면 인강이잖아요. 인터넷 강의잖아요. 이걸로 여러분의 만점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집에서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가 잘 된다 이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나태해지는 결과를 많이 얻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차라리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대충 하고 좀 몇 문제 잘 못 풀도록 이렇게 설명을 어렵게 수학답게 이렇게 좀 수학 원래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게 좀 이렇게 여지를 돋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혼자서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내가 다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맞을 수 있겠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심화 핵심 문제, 기본 핵심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집 하나 가지고 안 되죠. 당연히. 물론 이 문제집만 완벽하게 해결해도 점수는 잘 나올 텐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또 다른 문제집도 하나 사서 또 어려운 문제집도 많이 고민해보고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학적인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지 수업 가지고 여러분 수학적인 사고력이 길러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유제 8번 가볼게요. 연립 2차 방정식 얘가 있어요. 얘를 푸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합이고 이건 곱이. 이거 푸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대답해 볼까? 이거 몇 차식이에요? 1차죠.
위에 있는 거는 x도 1차고 y도 1차니까 1차 맞아요. 아래에 있는 식 한번 불러보세요. 이건 몇 차예요? 1차라 그러는 친구들인데 2차예요. x, y에 관한 2차죠. 왜? x도 곱하고 y도 곱했으니까 총 2번 곱한 거잖아. 이것도 x, y에 관한 2차, 이것도 x, y에 관한 2차, 이것도 x, y에 관한 2차지. 얘도 2차, 얘도 2차, 얘도 2차니까 결국은 여러분 얘는 1차고 얘는 2차다. 이거. 1차와 2차가 연립됐으니까 당연히 뭐에다 대입해야 돼? 그렇죠. 1차를 2차에다 대입하시면 되죠. 이렇게 풀면 되죠. 풀면 풀리나요? 아, 당연히 멋있게 풀리죠. 풀립니다. 어떻게? 아, 대입하기 좋게 3-x라고 놓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왜? 1차, 2차니까 1차를 2차에다 대입해도 되지만 요거는 독특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아주 독특한 문제라고요. 독특한 문제. 선생님 어떻게 독특한데요? 아, 독특하잖아요. 딱 봐도. 왜 내가 독특하다 그랬냐면 합과 곱의 스토리예요. 합과. 지금 두 수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합과 곱이야.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교환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교환형. 아니면 뭐 교환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x랑 y랑 바꿔봐. 그래도 여전히 성립하지. 아니, 그러니까 x 대신 y를 대입하고 y 대신 x를 대입해도 같은 말이지. x 대신 y를 대입하고 y 대신 x를 대입해도 같은 말이잖아. 그죠?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아주 독특하게 x, y에 관한 쌍 하나만 발견하고 나면 x, y에 관한 순서쌍 하나만 발견하고 나면 두 개를 교환시킴으로써 나머지 하나의 순서쌍도 구할 수 있는 패턴이고 더더군다나 잘 들으세요. 하나가 합이 주어졌고 하나가 곱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 합이 3이고 곱이 2인 두 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어떻게 해요? 합이 3이고 곱이 2인 두 수. 그럼 뭐야? 2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곧바로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x가 2고 y가 1이어도 얘를 당연히 만족시킬 거고. 왜? 합이 3이고 곱이 2인 두 수가 이거잖아요. 2와 1이잖아요. 하지만 이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 x가 뭐고 1이고 두 개를 교환해서 y가 2더라도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합과 곱이 제시된 연립방식도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합이 이거고 곱이 이거인 두 수를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있냐면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 이퀄 0 이게 바로 무슨 뜻이야? 합이 3이고 두 근의 합이 3이고 두 근의 곱이 2인 2차 방식을 작성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t에 관한 2차 방식을 풀었을 때 라지 t 값이 바로 합이 3이고 곱이 2인 두 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2와 1입니다. 금방 나올 수 있으면 이렇게 답을 다이렉트로 써주면 되는데 금방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라도 t 값을 찾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x 플러스 y가 뭐 7, xy가 5 이런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써도 되겠다.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x가 얼마고 y가 얼마면 이게 합이 7이 되고 곱이 5가 되는 두 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이럴 때는 합이 7이고 곱이 5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하나 작성하자라는 얘기. 우리 2차 방식 작성 공부했으니까. 이 2차 방식의 해는 뭐라고요? 합이 7이고 곱이 5인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t값을 찾으면 순수쌍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해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그럼 루트 29잖아요. 그럼 끝났네. 끝났네. 답이 뭐야?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9라는 것은 7 플러스 루트 29와 또 하나는 시작. 2분의 7 마이너스 루트 29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답을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수와 이 수는 합이 7이고 곱이 5라는 뜻이니까 결국 여기서 만족시키는 합이 7이고 곱이 5인 x, y 값이라는 이 해가 바로 둘 중 하나가 이거라면 둘 중 하나 이거다. 다른 말로 x가 이거면 y가 이거고 교환형 x가 이거면 y는 이거다 라고 답을 써주면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거는 워낙 독특한 게 합이 주어지고 곱이 주어졌을 때는 독특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 생각 가지고 이해되셨어요?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는 독특하게 생각하자.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는 2차 방식을 풀면서 답을 쓰자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합과 곱이 주어졌네. 합이 3이고 곱이 2인 두 수를 찾는 거네. 결국은 합이 3이고 곱이 2인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결국 이 t에 관한 2차 방식의 두 근이 바로 스몰 x와 스몰 y 우리가 찾고자 하는 x, y 값이구나. 맨 마지막에 교환해줘도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 뭐 풀 때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봐요. 뭐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럴 필요 없지. 이건 그냥 t가 2와 또는 1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된다고. 답은 시작. x가 2일 때 y는 1, x가 1일 때 y는 1. 그래서 답은 두 쌍이 나온다. 이렇게 해주는 건데 얘는 딱 보자마자 답이 보이니까 2와 1이라는 게 보이니까 다이렉트로 답을 써줘도 된다. 이런 얘기. 이해됐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풀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연립방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리해드리죠. 3월 1차 연립방식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니까 됐고요. 가장 메인이 되는 거는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가 뭐야? 1차 또 하나는 2차.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세상에 2차라는 거는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해. 2차 연립방식은 불가능해. 아무렇게나 2차, 그러니까 1차, 2차 연립방식은 가능하지만 얘는 풀 수 있지만 얘는 못 푼다가 답이라고. 얘는 못 푼다가 답이야. 이렇게 가셔야 돼. 1차, 2차 연립방식은 풀 수 있다고 없다고요? 풀 수 있어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하지만 2차, 2차 연립방식은 못 풀어요. 그럼 2차, 2차 연립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출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얘를 어떻게 풀겠느냐? 이걸로 바꿔서 푸는 거야. 왜? 2차, 2차 못 풀고 1차, 2차밖에 못 푸니까. 그리고 1차, 2차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 1차, 2차에다 대입한다 그랬죠. 무조건 얘를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럼 얘를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냐? 선생님 어떻게 2차 연립방식을 1차, 2차 연립방식을 어떻게 변형하라는 말씀입니까? 변형되는 것만 출제된다 이거야. 변형되는 것만 출제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2차 연립방식을 만났잖아요. 2차, 2차 연립방식 만났으면 이거 1차, 2차 연립방식으로 변형되겠네 라고 안심을 하고 문제를 읽어도 좋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변형되는 것만 출제하도록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변형합니까?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2차, 2차 연립방식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둘 중 하나가 상수항이 0인 게 있어요. 둘 중 하나가 상수항이 0이면 둘 중 하나가 상수항이 0이잖아요. 둘 중 하나가 상수항이 0이면 얘가 아마도 maybe야, maybe. maybe. 성공할 거야. 뭐가? 인수분해 성공할 거야. 아마 돼요. 왜? 되는 것만 출제한다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한 번 더. 이게 우변이 0인 게 보일 거라고. 2차, 2차 둘 중에 하나가 우변이 0인 거. 그러면 우변이 0인 좌변 얘는 아마도 인수분해가 될 거야.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 이거죠. 1차 곱하기 1차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야, 얘가. 쌤 안 되면요. 되는 것만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2차, 2차 연립방식은 막 출제할 수가 없다고. 되는 것만 출제하니까 얘 여기 있는 좌변을 1차, 1차 꼴로 바꿔버리면 되겠구나. 그런 다음에 우변이 이꼴 제로잖아요. 그럼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수학에서 2개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결국 뭐가 나와? 1차식이 나온다라는 거지. 결국 여기서 1차 이퀄 제로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 시작. 여기서 1차 이퀄 제로가 나오니까 각각에다 다 뭘 붙여주면 된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여기서 2차를 각각 붙여줘 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죠. 2차, 2차 연립방식은 푼다 못 푼다? 못 푼다. 그래서 뭘로 변형한다? 1차, 2차 연립방식 몇 개로 시작? 2개로 변형하면 된다라는 거. 요 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가능하지만 1차, 2차 연립방식이 가능하지만 뭐는 불가능하다? 2차, 2차 연립방식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끝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1차, 2차 연립방식은 가능하다. 1차, 2차에 대입하면 끝.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2차, 2차. 근데 2차, 2차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올 거라고? 우변이 0. 우변형이 뭘 생각해? 좌변을 인수분해. 왜? 이걸 외우지 말라고. 좌변 인수분해. 우변의 0인 쪽을 좌변 인수분해하는데 이 우변의 0인 쪽을 이게 암기지. 더군다나 빨간색 글씨로 그 문제 위에다가 막 필기하고. 나쁜 사람들.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라고? 1차식을 유도해야 되겠구나. 근데 0인 쪽에서 여기서 1차 2개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각각이 0이니까 1차식 2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안 써본 건 뭐니까? 여기 2차니까. 근데 2차 갖다 놓고 2차 갖다 놓으면 게임 끝이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1차, 2차 연립방식 몇 개로 바꿀 수 있다? 2개로 바꿀 수 있다. 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모르니까 내가 예제 5번 갖다 놨잖아. 여기 보세요. 이거 생김새를 자팍해야 돼, 이거.
이러면 이거 몇 차야? 2차, 2차, 2차니까 윗줄 2차. 아랫줄도 2차, 2차니까 아랫줄 2차. 2차, 2차 연립방식이다. 이거. 한 번 더 설명해드려? 2차, 2차 연립방식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야 돼? 1차, 2차 연립방식으로 바꿔야 돼. 그럼 1차, 2차 연립방식을 어떻게 바꿔? 아마도 둘 중에 하나가 0일 거야. 상수항이. 그러면 0인 쪽 얘를 뭐 하라고? 인수분해. 왜? 인수분해하면 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데 1차 곱하기 1차로 바꾸는 걸 사람들이 인수분해라 그러니까 아, 2개 곱해서 0이면 얘 이퀄 제로, 얘 이퀄 제로. 결국 1차 방식 2개로 바꿀 수 있다. 그죠?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 10인데 여기 0이잖아. 그럼 당연히 좌변이 뭐 되게 돼 있다고? 인수분해 되게 돼 있다고. 쌤이 안 되면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안 되면 다 같이 시작. 그럴 리 없다. 그래, 그런 거 출제 안 한다고. 쌤 어려운 문제 출제하면 아니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된다고. 무조건 되도록 돼 있다. 됐어요. 그럼 끝났네요. 끝났네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2일은 2잖아요. x-2y 또 x- 또 이런 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할 줄 아시죠? 그럼 얘 이퀄 제로 또 얘 이퀄 제로니까 뭐 또는 뭐야 시작. x-2y 이퀄 제로 또는 또 x-y 이퀄 제로라고 써놓고 이제 1차식이 됐잖아. 이거 1차고 이거 1차잖아. 아직 안 써먹은 2차를 각각이다 달아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얘일 때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고 이것 또는 이거니까 여기다가도 x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이퀄 12를 달아주면 되는 거야. 결국 선생님 2차, 2차 연립방식은 뭐 두 개로? 1차, 2차 연립방식, 1차, 2차 연립방식 두 개로 바꿀 수 있겠군요. 그리고 각각 푸는 방법은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군요. 왜요? 1차, 2차에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얘도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겠군요.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 틀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여기서는 x 이퀄 2y라고 놓고 x 대신 2y를 대입해 주는 게 좋겠고 여기는 뭐 x 이퀄 y니까 x 대신 y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그죠? 2차를 1차를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끝났어요. 먼저 해볼까요? x 대신 2y 대입하면 제곱하면 4y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니까 6y 제곱. 6y 제곱 이퀄 10이니까 y 제곱 이퀄 2. 따라서 y 값이 두 개가 나오네. 시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 얘기는 y가 루트 2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얘기죠. 한 번 더. x 대신 2y를 여기다 대입하면 4y 제곱. 4y 제곱, 2y 제곱, 6y 제곱. 6y 제곱 이퀄 10이니까 y 제곱 이퀄 2. 따라서 y 값 두 개가 나왔지. 근데 각각에 대한 x, y의 순서쌍을 구하는 게 오늘의 목표니까 x를 구해줘야 되는데 x는 y에다 몇 배 해라? 2배. 대입한다 그러지 말고 y를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2배해서 2루트 2, 얘를 2배해서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쓰면 됐구나. 벌써 순서쌍 몇 개 나왔어? 2개 나온 거야. 이 2개의 해는 어디서 나온 거야? 첫 번째 1차, 2차 연립에서 나온 거지. 이제 1차, 2차 연립 또 남았잖아. 그지? 그럼 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4개 나온다는 얘기죠. 해 2개는 구했고요. 이거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해죠? 2개가 더 나올 텐데 얘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걸 무슨 연립 방식이라고 그런다고? 다 같이? 여러분 이거 대충 듣고 지금 또 졸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수학이 이렇게 싫어서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앞으로 3년 동안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발견했을 때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럼 지금 공부 안 해놓으면 그때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다시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노량진이라고 아세요? 노량진에 보면 이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막 이게 막 떨어지고 그러네요. 막 이렇게 뭐가 거기 가보면 막 29살, 32살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늦게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그게 나중에 이제 하나의 장애가 된다고.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해두면. 그래서 늦게 다시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제 인생을 실패했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아주 의미가 있고 그건 용기죠, 하나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늦게 시작할 용기조차도 못 내니까. 여러분은 이왕이면 아직 16살, 17살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그죠? 차근차근 가장 먼저 한번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인생에 가장 먼저 도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계속 드리면 언젠가는 여러분 장애가 생겨서 다시 오셔야 되고 이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 범위에 이거 들어가요, 여러분. 어차피 공부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렇게 하시라고 계속. 그러려면 3년 동안 정말 계속 꾸준하게 재밌게 그것도 재밌게 공부하는 것도 이것도 풀리면 재밌지 안 풀릴 때 재미없는 거거든요. 조금만 이렇게 시작할 때만 좀 신경 많이 쓰면 괜찮을 거예요. 하기 싫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 돼요? 이거 됐어요. 여기서 해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2개 나왔어요. 이제 여기서 해 2개 나오면 끝이에요.
해 두 개 나오면 끝인데 1차 연립을 어떻게 한다고? 1차를 2차 연립한다고요. 자 갈게요. x시 y를 대입하면 y제곱 플러스 2y제곱 합치면 3y제곱. 3y제곱 이퀄 12. y제곱 이퀄 4. 3y제곱이 10이니까 y제곱 이퀄 4.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얘기는 y가 2거나 y는 마이너스 2라는 뜻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 x가 존재한다. 근데 x는 뭐라고? y랑 x가 똑같다고. 따라서 여기 있는 걸 똑같이 써주고 여기 있는 걸 똑같이 써주면 아 여기서도 해가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이런 의미라고요. 돼요? 2개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총 4개가 답이 된다. 4개의 순서쌍이 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게 되게 풀이가 길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긴 풀이를 단 한마디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막 풀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로 막 점점 들어가고 있네. 이런 점입 가격 막 이런 느낌이 아니야. 미리 보여야 돼. 미리. 어떻게? 딱 보자마자 2차니까 1차식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우변이 0일 때는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 2개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유제 9번도 곧바로 한번 가볼게요. 유제 9번 한번 보시죠. 유제 9번.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위에 줄이 또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2차 연립이지만 얘가 0인 걸 봐서 좌변을 뭐 할 수 있겠다. 인수분해해서 1차, 2차로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얘기지. 그죠? 이렇게 하면 1이고 이렇게 하면 2인데 마이너스 3을 만들어야 되니까 둘 다 마이너스. 그 얘기는 하나는 뭐야? 2x 마이너스 y 잘했어요. 2x 마이너스 y. 두 번째 건 뭘까요? x 마이너스 y 이퀄 제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를 0으로 만들거나 또는 얘를 0으로 만든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써보자 이번에 y 이퀄 2x 또는 이렇게 쓰셔도 되겠어요? y 이퀄 x 이렇게 갖다 놓고 자 1차식 2개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직까지 써먹지 않은 거 얘를 이제 한번 이용하면 되겠네. 그죠? 얘를 그대로 써볼까요? x의 제곱 플러스 2xy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 이퀄 36. 그래서 이거 하나 나온 거고 그죠? 또 하나 더 나왔는데 하나가 뭐였어? y 이퀄 x라는 1차식과 아까 썼던 거 그대로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36. 요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된다. 아마도 여기서 해 몇 개? 2개. 여기서 해 몇 개? 2개, 총 몇 개? 4개, 4쌍의 해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고 y 대신 2x를 대입하면 2x 대입하면 이게 4x제곱 얘는 4x제곱 4x제곱 하면 8x제곱 또 x제곱이니까 9x제곱 9x제곱이 36이니까 x제곱은 4 x제곱이 4니까 x는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된다. 각각에 대해서 y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y는 뭐라 그랬죠? 지금 x를 2배 하래. x를 2배 하는 거니까 4. 얘를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벌써 몇 개 나왔다. 순서상 2개가 나왔다. 2개만 더 찾아주면 되네.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해볼까? y 이퀄 x니까 x, y 다 똑같대. 그럼 y 대신 x를 대입하면 2x제곱, x제곱이니까 4x제곱. 4x제곱 이퀄 36이니까 x제곱은 9. x제곱이 9라는 얘기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4. 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니까. 각각 y값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y는 어떻게 구한다? x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때 3, 이때도 똑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결국 순서상 몇 개? 4개의 순서상이 나왔는데 이게 끝이죠. 아까보다 좀 빨라졌죠. 그죠? 줄거리를 이해하고 계시자.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 1차, 2차 연립만 생각하고 계시면 되죠. 우리가 가능한 건 1차, 2차야. 선생님 2차, 2차도 있잖아요. 그건 1차, 2차로 바꿀 뿐이야.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도구를 활용한 거지. 그 느낌 아시겠죠? 그걸 여러분이 얘기하라고. 여러분 그 학교 가면 친구들 다 모른다 그냥 외운다고요. 2차, 2차 뭐 상수항 0이 쪽으로 인수분해한 상수항 0이 막 0이 쪽으로 막 이렇게 끈적끈적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막 교과서에 붙이고 막 이런다고. 안타깝지. 그럴 때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라고. 야, 왜 거기를 인수분해하는지 아니? 그럼 애들이 왜 하는데 넌 알아?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지. 야, 1차, 2차는 성공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그러면 씩 웃는 거지. 공부해. 이러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모든 거는 다 정당성을 부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수학이라는 거예요. 재밌어요. 유제 10번 보시죠.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큰일 났을까? 2차, 2차거든요. 2차. 선생님 2차, 2차인데요. 2차, 2차인데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 그랬는데 0이 아니에요. 하나는 25고 하나는 50이에요. 큰일 났어요. 상수항 뭐 만들어야 되는데 0 만들었는데 0을 못 만들어. 이럴 때 어떻게 하게? 그럼 이 얘기를 먼저 하자. 왜 0 만드니? 얘만 인수분해하면 1차식 2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 얘기지. 우변이 0이어야지 거룩한 성질. 무슨 성질?
두 개 곱해서 0이면 얘가 0 또는 얘가 0. 결국 2차가 1차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상수항 0이 필요하거든. 2차를 1차로 바꾸려면 상수항 0이 필요하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여기도 지금 0이 아니야. 여기도 지금 0이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수항이 0 되도록 강제로 만들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고쳐서 우아하게 5글자로. 상수항이 0 되도록 만들어요. 상수항이 0 되도록 만들어를 어려운 말로 상수항 속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상수항 속어라는 말 자체가 상수항을 0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 상수항 0 되게 만드는 이유는 뭐라고? 외우지 말라니까.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2차항을 소거한다. 상수항을 소거하거나 2차항 막 10번걸 글씨로 외우지 말라고요. 상수항 소거하는 이유가 뭐야? 상수항을 0으로 만드는 게 상수항 소거야. 상수항 0 만드는 이유는 뭐야? 상수항이 0 돼야지만 2차를 1차로 분리시킬 수 있으니까. 되죠? 이거는 0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0 만듭니까? 이 상태로 놔두지 말고. 그렇죠. 아랫줄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아니지. 윗줄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두 개를 빼버리면 되죠. 그럼 상수항이 0이죠. 50, 50 빼면 0이니까. 아, 선생님. 2x제곱 x제곱 빼니까 x의 제곱. 지금 빼고 있어요. 윗줄에다가는 2배 할 거예요. 왜? 상수항 0 만들려고. 왜? 1차식으로 바꾸려고. 2배 하면 6x에 4x 빼니까 2xy예요. 2y제곱에서 5y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3y제곱이에요. 우변은 0이죠. 와우! 보십시오. 인수분해 되잖아요. 쌤이 인수분해 안 되면요. 잘못 낸 거라니까요. 함부로 문제를 출제할 수 없는 거예요. 돼요? 이거 이제 인수분해 되잖아요. 3위는 3이니까 x 플러스 3y 또 x 마이너스 y 이퀄 제로. 아유, 이 인수분해 너무 쉽잖아요. 되죠? 각각을 0으로 만든 x값을 만들어라. 만들어 보세요. 시작. x는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3y는 0 그랬으니까 넘기면서 씁시다. 마이너스 3y라는 1차식 또는 x 이퀄 y라는 1차식. 이렇게 1차식 두 개 나오는 거지. 그럼 밑에는 이제 뭐여도 돼? 2차여도 되지 왜? 1차, 2차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밑에 있는 식은 뭘 쓰느냐? 얘를 쓸까요? 얘를 쓸까요?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두 개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왜?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들어진 식이니까. 하나만 아무거나. 여러분 좋아하는 게 이거라면 얘를 쓰시면 되고 얘를 좋아하면 얘를 쓰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저 같으면 얘를 쓰겠어요. 아무래도 숫자가 좀 작잖아요. 그죠? 얘를 밑에다 갖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의 제곱 이퀄 25 이렇게 또는 한 번 더 써야죠. x의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 제곱 이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라는 거지. 몇 차는 2차, 2차는 다 뭘로 바꾸더라. 1차, 2차로 바꾸더라. 이런 얘기지. 1차, 2차로 바꾸더라. 이거 틀을 좀 기억해라. 근데 원래 이렇게 1차, 2차로 바꾸려면 상수항이 뭐여야 돼? 0이어야 되는데 0이 아니잖아. 그럴 땐 뭐 하라고? 강제로 0을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아니 0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울고 있잖아요. 24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0 만들기 힘든데 25, 50 두 배에서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상수항이 0 돼버리고 그러면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1차식 두 개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몇 개 나와요? 당연히 두 개 나오겠죠. 여기는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거지. 됐어요? 끝났어요. 되죠, 여러분? 되지? 돼요. 그래, 봐봐. 지금은 되지.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가고 있으니까 된다고요. 근데 이게 한 2주 지나면 또 까먹거든요. 그러면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서 그래?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까먹구나. 역시 외워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2주 후에도 똑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설명해 보라고. 모르면 수업을 보던가 교재를 보던가 해서 기억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업을 한 번 더 보는 거겠지만 그 수업을 더 보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수업을 더 보는 느낌보다 조금 더 빠른 길이 있다면 그거를 이용해서라도 뭐 예를 들어서 교재를 보고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최후의 수단은 수업을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똑같이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 설명할 수 있으면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2번 설명이 됐죠. 그런 다음에 2주 지나면 또 많이 까먹거든. 또 하는 거야. 그걸 사람들이 3차 복습이라 그래. 그럼 그거 설명하다 보면 거의 생각날 거야. 4차까지 가면 다 생각나요. 5차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 생각나니까. 그건 암기야? 아니. 여러 번 반복에 의해서 숙지된 거지. 여러분 몸에 체화된 거지. 그치? 그렇게 체화시키면 되는 거지. 암기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체화. 아유 좋은 말이다. 체화. 끝났어요. x의 마이너스 3y 대입해서 풀게요. 마이너스 3y 대입하면 9y 제곱, y 제곱 10y 제곱인데 마이너스 9y 제곱이 보이네. 그치? 마이너스 3y 대입하면.
10y제곱 마이너스 9y제곱은 y제곱이야. y제곱 이퀄 25야. 그럼 y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5니까 5 또는 시작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되고. 됐어요. 각각에 대해서 뭐가 존재할까? x값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y에다 마이너스 3 곱하래요. 그다음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곱해서 플러스 15 그래서 몇 쌍 나왔어? 2쌍 나왔잖아. 재밌죠? 여기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고. 이제 이쪽 풀어보시면 되네. x랑 y랑 똑같대. 시작. y제곱, 3y제곱, y제곱 다 더하면 5y제곱 이퀄 25. 그럼 y제곱은 5. y제곱이 5니까 y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 얘기는 루트 5 또는 시작.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각각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 x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근데 x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네. 루트 5 여기도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쌍이 나온다? 4쌍의 순서쌍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외우지 마세요. 이거 신나게 외우고 어쩔 때 막 10방씩 풀어먹고 기억나 그러면 다 까먹었어요. 막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외우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1차, 2차만이 살 길이다. 0만 나왔으면 인수분해하면 1차가 발생되는데 0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그렇지.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라. 아주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유제 10번이 마지막인데요. 유제 10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음 연립방식을 푸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xy 플러스 x xy 플러스 x 이퀄 3이고 xy 플러스 y 이퀄 4.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한번 물어보죠. 이거 xy가는 몇 차씩? 몇 차 항이야? 이거 2차죠. 두 개 곱했으니까. 2차, 1차, 2차, 1차니까 얘도 2차고 얘도 1차입니다. 얘도 2차고 얘도 2차입니다. 잘 보세요. 얘도 2차고 얘도 2차야. 근데 이건 좀 특이해. 왜 특이하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변이 0인 게 보일 것이다. 근데 우변 0인 거 없지.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강제적으로 0으로 만들어주라 그랬죠. 강제적으로 0으로 만들어주라 그랬지. 근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0을 만들기가 좀 버겁지. 강제적으로 0을 만들어주기 버거워. 왜 그러냐면 강제적으로 0을 만들어준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위식에다 4를 곱하고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아랫줄에다가 3을 곱해서 두식을 뺀다 그래도 4 곱한에 3분의 빼면 xy 이렇게 나오고요. 4 곱한에 3 곱한 거 빼면 더하기 4x 마이너스 3y 이렇게 나오고 이퀄 제로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를 1차 형태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 1차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이게 지금 xy, xy 이렇게 나오면 1차 형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죠. 1차 형태로 근데 이거는 아주 힘들겠다. 뭐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돼버리겠다.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하겠는데 우변이 거의 0 나왔으니까 상수항이 0이 안 돼버려서 1차식 두 개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거는. 되게 어렵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어떤 느낌이냐면 잘 봐. 이렇게 0을 못 만들겠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인데 0을 만드는 게 0을 못 만들겠잖아. 0을 만든다 치더라도 여기다 4 곱하고 3을 하더라도 우리가 0을 만들었던 원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뭐야? 1차식 두 개를 만들고 싶었던 거잖아. 근데 상수항 0이더라도 1차식 두 개꼴로 인수분해가 안 돼버리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원래는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 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럼 상수항을 0으로 만들어 봤자 소용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꿔에게 해서 2차항을 여기서는 아예 없애버리자. 2차항을 소거시켜버리자. 2차항 소거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상수항을 0으로 만드는 목적 그 이전에 1차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었잖아. 1차식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2차항을 소거시킬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상수항이 0이라는 정거장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1차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강제로 1차로 만드는 건데 이럴 때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야. 어떻게 한다? 두식을 빼서 2차항을 소거한다는 얘기지. 그래버리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x-y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드디어 몇 차야? 그래 1차가 나왔잖아. 이렇게 1차를 우변을 0으로 만들면서 좌변을 곱골로 만들면서 1차식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1차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 뭐만 붙여주면 되겠어요? 뭐만 붙여버리면 될까? 이 두 식이 다 이용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만 붙여주시면 돼. xy 플러스 x 이퀄 3. 얘만 풀어주면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런 뜻이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요. 이것만 풀어주면 된다. 그럼 이제 끝났네. 얘는 1차고 얘는 2차니까 어디를 어디다 대입한다. 1차를 2차에다 대입한다. 어떻게 풀까요? y는 x 플러스 1이라고 놓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끝날 것이다. 이건 뭐 1차, 2차 연립이니까 다 할 줄 아는 거죠.
자, x에 대해서 y 플러스 x 이퀄 3이라는 방정식이었는데 y 대신 뭐를 대입하니까? x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전개해보시죠. x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오고요. xx니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3 이퀄 제로가 나온다. 3, 1은 3, x 플러스 3에 대해서 또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고 따라서 x값 얼마 나와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3 하나 나오고 또 x값 얼마 나와? 1 하나 나온다. 각각에 대해서 뭐가 존재해야 돼? y가 존재해야 돼요. y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y 어떻게 구할까요? y 어떻게 구할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x에다 뭐 더해라? 1 더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1 더해서 y를 구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2. 또 여기다가 1 더해서 y를 구해주시면 되죠. 2. 그래서 해는 총 몇 쌍 나와? 2개 나오는 게 정규인 답이다. 여기서 몇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2개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이렇게 2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립방식을 푸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드렸는데 정리 한번 해드리겠어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정리 한번 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 정리. 아이고야. 연립방식 정리. 하나는 3원 1차 연립방식이었는데 3원 1차 연립방식이니까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을 때는 시작. 한 문자를 소거한다. 돼요? 한 문자를 소거한다. 한 문자 소거.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게 뭐야?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시작. 1차와 2차 연립방정식. 이런 얘기지. 이게 이제 메인이죠. 그죠? 1차와 2차 연립방정식. 이건 어떻게 푸는 거예요? 1차를 2차에다 대입하니 끝.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끝. 그지?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2차와 2차인데 얘는 뭐를 항상 생각하라고? 1차로 바꿔야 되겠고요. 1차, 2차밖에 성공을 못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둘 중 하나가 0이 있을 것이다. 요렇게 가는 거지. 둘 중 하나 0이 있을 것이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 이 0인 쪽의 좌변을 뭐 하자 시작. 인수분해. 인수분해 왜 한다고? 곱골로 만들면 1차 이퀄 제로, 1차 이퀄 제로라는 1차식 2개로 바꿀 수 있으니까.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어떤 거 있었어요? 2차, 2차 연립 중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는 거야. 얘도 0이 아니야. 얘도 0이 아니라는 거지. n값.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야. 이럴 때 어떻게 만들었어? 얘를 가지고 상수항을 없애자. 상수항 소거. 아니면 상수항을 0으로 만든다. 이런 느낌. 그래 버리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 2차 이퀄 제로. 결국 그렇지. 2차 이퀄 제로꼴로 유도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고 나면 이 안에 뭐가 생기니까? 1차식 2개가 생겨버리니까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했었던 유제 10번의 2번이 뭐예요? 그렇죠. 2차 연립인데. 2차 연립인데. 그렇지. 2차 이퀄 여기서 소거하더라도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지. 그지? 아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는 차라리 뭐를 소거하자 시작. 2차항을 소거하자. 2차항을 소거해버리면 강제적으로 뭐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서 강제적으로 1차식을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저 연립방식의 최종적인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직까지는 고등 예비과정이니까 기본 핵심 문제 푸는 거는 버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모든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그러면 일단 내버려 두시고요. 한 2문제 빼고 풀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안 풀리는 거 계속 연습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고 도전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